네, 11시 시황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전 시황 보고 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환율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1368원까지 올랐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율 문제 되게 엄청나게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거라고 한번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주요 경제에 대한 환경 자체가 고강도 긴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의 좀 강력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결단이 FOMC 일정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미국 주도의 경제적 흐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달러 이 강세를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유럽의 경기 상황도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강달러 현상에 대한 기조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속도가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때문에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국내에 유입되는 이 수입 물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역 적자 흐름이 앞으로 좀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변수, 둔화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은 이렇게 강달러 환율이 FOMC 전까지 그리고 또 유럽에 여러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한 걸로 봐서는 유럽의 문제도 있고 FOMC 전까지는 그럼 이런 상승을 계속해서 가며 외국인의 뭐 매도와 매수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외국인 쪽에서 어떻게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 기조를 보여주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사실 안 옵니다. 예,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외국인의 이 수급 추이가 완벽하게 시장을 좀 내려놓는 모습은 아니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긴 어렵지만은 조금씩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안 좋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과거에 이 1,300원대 넘어왔을 때의 환율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지수에 대한 위치가 좀 많이 내려왔다는 판단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요.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지수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수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산업들 안에서의 차별화된 그래도 사야 할 업종 같은 경우는 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조가 좀 장기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 왔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 매도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수급 추이뿐만 아니라 지금 미증시가 지난주 내내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흐름이 좀 주후반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 증시 출발이 그렇게 나쁘다 생각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장중의 흐름이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목 분위기는 좀 아쉽지만 시장에 대한 그래도 하락 포인트를 봤을 때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여전히 플러스의 위치이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1%대를 하락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코스피가 크게 투매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일정 산업 안에서는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 지수도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뭔가 좀 시장이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산업별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전 시황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슈 브리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브리프는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와서 이제 정말로 러시아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관련돼서 분명히
유럽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처럼 에너지 대란에 대한 키워드가 점차 좀 반복적이고 그쵸. 좀 걱정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에너지 대란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 키워드를 좀 염두해서 종목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분명 천연가스 관련된 뭐 종목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와 관련돼서 국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지금 가스 공급 중단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는 이제 관련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이 가스 공급 중단이 네. 앞으로 점차 이제 유럽에서 이 가스에 대한 그러니까 좀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는 계절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유럽에서의 이 에너지 공급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네.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가스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멀리 가본다라면은 이와 같은 에너지 공급 가격에 대한 변동이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좀 커질까봐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에너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 이 주말까지 했을 때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선물 가격이요. 상당히 좀 진정이 됐습니다. 네. 유럽의 이 천연가스 가격이 5%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유럽의 비상 개입이 좀 나타나면서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가격 진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치를 하는 듯 보였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말 사이 이제 선물 시장이 좀 마감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이 독일 루트에 대한 가스관을 공급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일정한 기간을 두지 않고 무기한 잠정 네. 중단이다 보니까 그 뉴스가 이번 주 선물 시장에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가격 진정이 좀 있었지만은 이번 주에는 가격 변동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나오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요번 이제 이슈로 선물 가격도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분명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천연가스, 뭐 에너지, 석탄 이런 관련 섹터들이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스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스 가격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인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스에 대한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네. 판매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이제 천연가스를 다루는 기업들이 뭐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때문에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뭐 GSE, 대성에너지, 중화에너비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은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지만은 향후에는 에너지 가격이 모두 다 전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면 에너지에 대한 비상 상태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뭐 대체 에너지 뭐 그 또 멀리까지 봐서는 뭐 이제 여러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제 줄줄이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뭐 특히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대성에너지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 외에 더
추천해 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GSE,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네, 모두 다 영향을.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뭐 GSE, 대성에너지 뭐 항상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이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사이 동안에 러시아가 이 독일 루트에 있는 노르트 스트림 1 이 가스 공급에 대한 중단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유럽 안에서는 그동안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에너지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가스를 그동안에 많이 비축을 했다. 당장 이 러시아에 대한 이 가스 제재가 전체적으로 이 유럽은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네. 방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스도 어느 정도 선에서의 유지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네. 아마도 이 가스 공급할 수 있는 가스 공급의 이 가스관들에 대한 향후의 이 조절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에너지 비축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짧은 시간 동안에 대체 에너지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가장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겨울 시즌이 지나갈 때까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아직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쵸.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내년 초반 때까지는 상당히 이 극심한 에너지 대란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방금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궁금증이 나왔는데 에너지 대란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번 겨울을 잘 넘겨야 되는데 그럼 이번 겨울이 넘어가고 다시 봄이 온다면 그때서야 조금 괜찮아질까요? 일단은 에너지 대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럽 안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러시아 도발로 또 그쵸. 여러 가지 국제적 비난을 하고 있고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스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끝나거나 네. 혹은 끝나고 난 다음에서도 러시아와 유럽의 무역 간의 정상화 될 때까지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장기화되는 동안에 그 사이 시간 동안 얼마만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기간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 러시아도 사실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물자들, 그러니까 수출 물자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가장 쉬운 방법인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른 무역이 많이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면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절대 낮출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 관계가 개선되는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 가격은 잘 안 떨어질 것 안 같아요. 떨어진다. 물론 이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합의를 이루겠지만은 떨어지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슈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끝나게 되었을 때도 유럽과 러시아 협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이에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빨리 강구하거나 러시아와 에너지 대란을 조금 더욱더 장기화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대란을 좀 더 장기화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러시아에만 이제 손을 뻗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도 좀 더 찾아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일단은 지금 러시아 쪽에서의 가스 공급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라 말고 네. 우리나라 말고 이제 유럽 같은 네네네. 경우에서는 대체 에너지를 찾게 되면서 외부 국가에 이제 관련된 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 시장에 갈 수 있는 회사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천연가스 생산을 크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예, 유럽의 공급에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의 진출이 좀 용이하겠죠. 네, 신재생. 아무래도 유럽에서 특히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영국 해상부터 해서 유럽의 전반적인 해상 풍력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유럽 시장 진출이 아마 유럽 내에서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패널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 관계가 좀 클 거예요. 중국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이제 경쟁이 클 테지만 일단 이 부분 안에서의 이제 이 주요 국가, 주요 지구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또 풍력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를 만든다. 신재생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스케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큰 시장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유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뭐 미국 시장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고 뭐 더 멀리 가서는 뭐 중동 시장까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태양광 그와 관련돼서는 뭐 한화솔루션이 있고요. 뭐 풍력은 대명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뭐 그 외적으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야기의 흐름을 좀 찾아가 보면요. 일단 러시아에서의 가스 공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이 가스 가격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먼저 가장 먼저 움직임 나올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가격 변동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그 에너지에 대한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상당히 에너지 대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혹은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오늘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종목을 준비한다라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혹은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에 멈춰놨었던 이 원전 에너지를 다시 한번 모두 다 재가동할 것이다라고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랑스에서는 이 원전을 모두 재가동하겠다라고 계획 발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워낙에 에너지에 대한 이 공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멈춰왔었던 이 석탄 에너지 사업도 석탄 발전소도 가동을 하겠다라고 독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대란이라는 키워드가 움직인다라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좀 넓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로 해서 본다라면은 뭐 관련된 섹터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를 가스를 중단하겠다는 이야기 나왔었을 때는 사실 그냥 천연가스나 뭐 멀리 해봤자 뭐 신재생에너지만 사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석유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원전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탈원전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의 정책 중에 하나가
탈원전에 대한 성격을 좀 띠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린 에너지 텍소노미 네.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면서 원전도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텍소노미 사업 안에 이제 원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원전이라는 키워드보다 친환경 원전 친환경 이와 같은 원전.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보니까 일단 뭐 원전 에너지에 대한 가동 상당히 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큰 키워드는 해외 원전 수주와 같은 뭐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네. 무튼 이제 원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일어난다면은 일단 뭐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보고 또 원전에 대한 관련된 종목까지도 보자라고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에 관련된 종목까지 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스 공급이 또 중단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원유 가격도 요즘에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에너지요? 아니 원유 가격. 네, 원유 가격도 상당히 좀 변동이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유럽 안에서 러시아의 원유에 대한 사용 빈도도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원유 가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 변동 요인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유 네. 가격이 좀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때문에 원유 생산에 대한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펙 국가들에 대한 회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어느 일정한 이 국제 유가에 대한 가격이 지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곧 열리게 네.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제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원유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브리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브리프는요, 정의선 회장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회장인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국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 국내 브랜드들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사실상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아무래도 협상을 하러 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희 이제 자동차 시장이 어떤 전망으로 네. 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안으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거는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 안에서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다. 네. 사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요 국가가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시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었던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현대차 그룹 차종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시급하게 느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안에서의 이 뭐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야기들까지도 계속해서 네. 좀 이 논의를 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정의선 회장은 미국 시장 안에서 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미국 안에서의 정부와 또 이 특정 주와의 이 여러 가지 조율까지 마친 상태인데 일단 그 전기차 생산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현대차가 좀 혜택을 받아봐야 되는데 혜택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중요한 거는 이 방미 일정을 통해서 공장 증설을 앞당기는지 혹은 기존에 있었던 공장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전환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25년도에 전기차를 위한 생산 공장을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2024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빠르게 속도화되지 않을까라는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일부 라인을 전기차도 만들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그 이 공장에서의 노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교체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 이미 정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은 해결하고 왔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형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이 브랜드가요. 전체 판매량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초반에 이 보급되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인데 여기서 뒤처지지 않도록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저는 좀 궁금한 점이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에게 100% 다 도움이 될 정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미국도 미국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현대차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네. 주식을 그러니까 전기차를 분명히 더 키워 나갈 거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네. 주식을 가지고 가도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사실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상당히 리스크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 자국민들 입장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차량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오른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 판매량이 상당히 영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흥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미국 안에서 전기차 보급을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지만은 전체 판매량 대수에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아직도 적기 때문에 네.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현대차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 정부의 동의를 많이 찾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언제 해결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 현대차가 미국 안에서 공장을 만든다라는 계획 자체가 미국 현지 안에서의 여러 가지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용도 이제 일자리 창출도 네. 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 하는 것을 이미 미 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이 공장이 지어질 때까지의 현대차의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줘야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현재는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정책이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장 계획 증설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앞당기도록 한다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빨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이롭게 조율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이 결단력이 아마 전반적인 여러 가지 소통의 해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시장 분위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 자동차 수출 판매량이 좀 증가됐죠. 네. 그러면 실적이 좀 나아지는 것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주고 있어서 오늘 이 순간에서는 일단 현대차가 주가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부품사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현대차를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우리나라 뭐 기아나 다른 전기차 업종들도 괜찮을까요? 네, 현대차 그룹이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같이 오르게 될 것 같고요. 부품주들까지 움직임이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부품주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또 폐배터리 산업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앱클론과 같은 종목은 꾸준히 올랐는데 이제 폐배터리 관련 산업 언제까지 더 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또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폐배터리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폐배터리 사업도 따라오는 산업이다 보니까 같이 동반 성장을 크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이 최근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등락이 좀 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폐배터리 사업 자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폐배터리 산업 역시 전기차 산업의 일종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브리프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두 번째는 정의선 회장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이라는 두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쌤의 탑픽 종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무쌤의 넥스트 레벨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